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가 영향 미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뭡니까? 간단하게, 예, 여러분, 환율은 돈 가치입니다. 돈 가치. 자, 달러 원 환율, 원 달러 환율이란 미국 돈의 가치입니다. 교환 가치 이야기하죠. 교환 가치. 자, 그러면은 환율은 원 달러가 맞느냐, 달러 원이 맞느냐, 뭐 말들이 많은데, 한국은행에서 원 달러로 칭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 달러가 맞습니다. 뭐 외환 딜러들 뭐 달러 원 뭐 이래 하는데 그 뭐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 달러 그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 달러 환율은 미국 돈 가치 기준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우리 원화가 약세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우리가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미국 돈 대 우리나라 돈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은 뭐 간단합니다. 달러 대 미국 돈 가치 대 우리나라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대한민국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고, 그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율 하면은 여러분들 또 뭘 아셔야 되냐면은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기축통화가 뭡니까? 키커런시. 기축통화, 키커런시. 자, 기축통화는 어떤 통화를 기축통화라, 그럼 우리나라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왜냐? 세계의 교역,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입니다. 그럼 어때요? 글로벌 원탑이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금이 많은 나라가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금이 많은 나라. 왜냐? 근본이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제도. 그럼 자, 옛날에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에 가면은 금으로 바꿔줬어요. 자, 달러를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줬다고. 그걸 뭐라 한다? 태환화폐 그러잖아요. 근데 태환화폐에서 닉슨이 1973년도로 제가 알거든요. 닉슨이 어떻다?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줄 수 없노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 미국의 금 보유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는 많이 발행을 해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그게 뭐야? 양적 완화. 여러분 아시나요? QE 그러잖아요. QE. 그죠? 그래서 닉슨이 들어서면서 달러를 가져오면은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화폐에서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은 불안화폐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윤정기 돌리가 돈을 막 찍어내. 온 나라의 물건을 다 살 수가 있어.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 불평불만이지. 우리나라도 불평불만이고, 영국도 불평불만, 프랑스도 불평불만이지. 불평불만 하겠죠. 그럼 그걸 잠재워야 되잖아. 그래서 닉슨이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앞서서 세계 열강들을 누르고 그거를 관철시켰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1860년부터 1914년까지는 영국이 기축통화였어요. 영국이. 그럼 영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2차 대전에서는 성전을 했는데, 전쟁에 이겼는데, 너무 많은 금을 미국에 갖다 주고 너무 많은 미국에 빚을 지면서 어떻다? 무기를 사오고 독일하고 전쟁을 하고 해서 결국은 2차 대전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금이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어떻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US 달러 인덱스 이래가지고 기축통화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73년도 3월 달에 2차 대전 후에 이제 가장 잘 사는 나라
6개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 돈을 뭉쳐서 평균을 내가 달러하고 비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 3월 달에 100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달러 인덱스를 만든 이유는 뭔데? 미국의 돈 가치가 주요 선진국 대비 어느 정도 높느냐 낮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게 환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 100으로 시작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는 달러 약세, 100 이상은 달러 강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요 6개국 통화가 어떤 통화인데 유로 연합은 유로화는 여러 개 나라가 합쳤는데 그럼 유로화는 가중평균치를 더 줘야 되겠네. 당연히 더 주죠. 유로화는 57.6%, 영국 파운드는 11.9%, 캐나다 달러는 9.1%, 스웨덴의 크로나는 4.2%, 스위스 프랑은 어떻다? 3.6%의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규모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유로화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강하고 달러 인덱스가 약하면 유로화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요, 달러 인덱스는 어디서 발표하느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에서 작성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를 산정해서 본다. 그거 반드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수출이 잘 되죠. 그런데 반대로 수입하는 회사들은 불리하죠. 그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단 말은 우리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 돈 가치가 떨어져도 적당히 떨어지면 괜찮은데 IMF처럼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그건 부작용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경제의 논리는 세상사하고 다 똑같아.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월만 적표, 달도 참으면 기운다. 화무는 11억이다. 아름다운 꽃도 11을 넘기지 못한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출 업체가 좋아지려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1,100원대 요게 딱 좋아요. 지금 1,200원대죠. 그럼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다?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죠.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어떻다? 배당을 달러로 바꿔서 가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떻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경상수지는 뭐가 있습니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이전수지, 그 다음에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서비스는 관광하고 여행을 이야기하고요. 상품은 어떻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현대차 차 수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전수지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전수지예요. 그죠? 그래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소득수지는 뭐냐면 이거죠.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왔어. 그럼 이건 어떻다? 우리가 이제 그 수지에 포함됩니다. 그럼 상품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그럼 이제 소득수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단 말은 그 달러를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거나 손흥민 선수가 벌어오거나 그 다음에 어떻다? 서비스, 관광이나 교육은 뭡니까? 유학 들어오는 거 이야기합니다. 유학 나가는 게 아니고 유학 들어오면 달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게 늘어나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그럼 경상수지가 늘어나려면 어떻다? 경제가 좋아져야 되죠. 지금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경상수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을 생각하면 또 이런 게 있죠. 캐리 트레이더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엔캐리 트레이더. 엔화가 이자가 없잖아요. 엔화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가져와서 예금만 해둬도 우리나라는 이자가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이자를 주잖아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더, 이자가 없는 나라에서 돈을 빼내와가 우리나라에 예금만 해도 우리나라의 예금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엔캐리 트레이더입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계통에서 와타나베 부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소피아 부인, 그
그 다음에 뭐 또 미국의 스미스 부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경제 용어입니다. 그 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다. 이 말은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저금을 한다. 이자를 받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성을 땁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왜 프랑스의 소피아 부인이라고 하느냐?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미안하지만은 전범 국가입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에서도 그런 용어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경제에서도 그런 용어가 통용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까지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원고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 지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안 나면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환율은 어떻다? 돈의 가치인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 가치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 가치 올라가는데 그게 적당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100 넘으면 강하다, 100 아래는 약하다 그랬죠. 지금 어때요? 100포인트 넘어섰죠. 그죠? 100포인트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다? 지금 현재는 강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달러 인덱스가 어떻다?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말 그대로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오르고. 자, 이제 여기는 의미가 있죠. 뭐다? 자,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가만히 들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건 쇠기형이구나. 정확하게 쇠기형이 나왔어요. 자, 쇠기형이 나왔어요. 자, 쇠기형에서 어따 이걸 위로 쏘면 위로 가고 아래로 쏘면 아래로 가는데 이제는 방향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떻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 앞에 강의를 여러 번 듣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누가 뭐라 해도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가 있다. 무엇을? 옥석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경제 생활에서 환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고, 주식시장이나 해외선물시장에 꼭 필요합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가면은 유로화가 약하게 갈 거고, 통화,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이 약하게 갈 거고, 달러 인덱스가 약하게 가면은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이 강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존경하고 살아가는 투자자 여러분,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감사합니다. 강했습니다.